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운명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이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을 되돌리거나 늦출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포도, 사과, 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식품입니다. 단순히 맛있고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넓히고 염증을 줄이며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작은 자연의 약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베리류를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5%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와 학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약이 아닌 과일로도 이런 수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퀘키 디테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 병사들은 긴 행군을 떠나기 전 꼭 포도를 말려 만든 건포도를 챙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진다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 그 이유가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만으로 정말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생활 습관 전체, 운동, 스트레스, 수면, 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포도, 사과, 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뇌혈관 건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그렇다면 지금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사과 하나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뇌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뇌경색을 막아내는 좋은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정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기억의 절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습관으로 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의 놀라운 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작은 알맹이 안에 뇌혈관을 살리는 보라색 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분,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서서히 청소하고 혈액이 끈적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뇌혈관 속에서 작은 혈전이 생겨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메인스트림 팩트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포도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7mmHg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차이가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혈관 속 압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파열이나 막힘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퀘키 디테일. 옛날 프랑스 농부들은 포도 수확철이 되면 손가락 끝이 덜 저리고 머리가 가볍다는 느낌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신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도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신경과 혈관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뇌를 맑게 하는 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전혀 틀리지 않았던 셈입니다. Scholarly Divide.
하지만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포도를 직접 먹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포도주처럼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포주 한 잔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의 해로움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뇌경색을 막으려는 분이라면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생포도 자체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껍질과 씨를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을 벗겨내고 씨는 뱉어내시나요? 사실 바로 그 부분에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포도를 섭취할 때는 하루에 한 줌 약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뇌세포가 맑아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여성 한 분은 아침마다 포도를 꼭 챙겨 드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포도를 드신 뒤로는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도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하는 변화입니다. 포도의 보라색 힘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지키고 뇌를 살리고 기억을 지켜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실 때 포도 한 송이를 꼭 담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과는 흔하고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단순히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펙틴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5%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약물 치료로 얻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퀘키, 디테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사과 과수원에서 자주 사과를 먹으며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 같지만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집중력과 두뇌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오늘날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Scholarly debate.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과가 정말 특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과일에도 항산화제가 많은데 왜 굳이 사과일까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반론은 명확합니다. 사과는 비교적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항산화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영양학적 수치가 아니라 생활 속 실용성이 사과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사실 껍질에 가장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껍질을 버리면 사과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늘려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에서 염증이 줄어들면 그것은 곧 뇌혈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은 혈관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8세 남성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사과를 한 알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뇌 MRI에서도 혈류가 안정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사과가 내 두 번째 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결국 사과는 뇌혈관을 위한 하얀 방패입니다.
단순하고 흔하지만 꾸준히 섭취할 때 그 힘은 약에 못지않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사과 하나를 올려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아사이베리까지. 작은 열매들이지만 뇌혈관 건강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과일들을 두고 작은 보석이라 부릅니다. 붉고 푸른 색소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하버드 의과대학이 16년간 9만 명의 여성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딸기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평균 2.5년 늦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늦춘 것입니다. 퀄키 디테일. 미국의 한 전통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매년 여름 딸기 축제를 열며 딸기를 먹으면 젊어진다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을 어르신들의 뇌졸중 발생률은 주변 지역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단순한 민속 전승이 아니라 베리류가 가진 항산화 효과 덕분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Scholarly debate.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베리의 효과가 과연 일반 과일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염증 억제와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서 독보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뇌혈관 건강 지표에서 확실한 이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드신 게 언제였나요? 혹시 너무 비싸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는 않으셨나요? 작은 한 줌의 베리가 이 3년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다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넣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베리류는 특히 혈관의 탄성을 되살리는데 탁월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작은 혈압 상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끊기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여성은 처음 오셨을 때 기억력이 뚝 떨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블루베리를 추가한 뒤 1년 만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베리 하나만의 힘은 아닐 수 있지만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베리류의 붉은 기적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기억을 붙잡고 뇌세포를 산소로 적시는 자연의 힘입니다. 매일 한 줌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기억력과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 사과, 베리 각각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 가지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뇌혈관을 굳게 닫아두던 자물쇠를 풀어내는 듯한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메인스트림 팩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혼합해 먹은 그룹이 단일 과일만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내피 기능이 30% 더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 성분의 효과보다 복합적인 항산화제가 함께 작용할 때 훨씬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쿼키 디테일. 고다의 중국의 황실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포도주와 사과 산딸기를 섞어 만든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용 음료가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과 뇌에 작용하는 효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Scholarly debate. 물론 일부 영양학자들은 굳이 여러 가지를 섞지 않아도 각각을 꾸준히 먹으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자연은 원래 혼합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음식의 조합이 인체 내 흡수율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여러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hetorical question. 그렇다면 왜 매일 똑같은 과일만 드시나요? 식탁 위에 포도, 사과, 베리가 함께 놓여 있다면 그것이 곧 뇌혈관을 위한 천연 복합제 아닐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마다 사과 반 개, 점심 후 포도 한 줌,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십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음식을 약처럼 나눠 먹는 습관이 내 삶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포도만 담겨 있다면 거기에 사과 한 알과 작은 베리 한 통을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과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을 위한 천연 복합 처방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노후의 기억력과 건강한 뇌혈관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포도, 사과, 베리 모두 뇌혈관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분, 즉 과당과 포도당 때문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자유당 섭취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10%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세 알, 네 알을 넘어서 큰 접시 가득 드시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압박을 가하고 결국 뇌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퀘키 디테일. 흥미롭게도 옛날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과일을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접시에 소량을 담아 입을 달게 하고 뇌를 깨운다는 정도로만 먹었습니다. 이 전통 덕분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실제로 그 마을 어르신들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Scholarly Debate. 과일 속 당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치열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연에서 온 과당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과당이 어디서 왔든 과량이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뇌혈관을 손상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정답은 적정량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라 해도 지나친 섭취는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Rhetorical question. 혹시 여러분은 사과를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포도를 한 송이 통째로 다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뇌혈관은 조용히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를 크게 만들어 드셨습니다. 사과 2개, 포도 반 송이, 블루베리까지 넣으셨죠. 그런데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당화혈색소도 상승했습니다. 과일을 줄이고 하루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도록 조정한 후 수치가 안정되었고 머리의 무거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히 꾸준히. 이것이 진짜 뇌혈관 건강의 비밀입니다. 과일은 약처럼 조금씩 정해진 용량으로 드셔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신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형태입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대신 주스잼 말린 과일 캔 같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야말로 뇌혈관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미국 심장협회 AHA는 가공 과일 주스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최대 21%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스 한 잔에는 사과나 오렌지 여러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가 있는데
식이섬유는 제거되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퀘키 디테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매일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최고의 아침 건강법이라는 광고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주스 소비량이 높았던 세대에서 당뇨와 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챙기려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Scholarly Divide. 물론 일부 학자들은 100% 착즙 주스는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아무리 100%라 해도 섬유질이 빠진 액체 형태는 혈당 반응을 높인다는 연구를 내놓습니다.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결론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아침마다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주스를 선택하시지 않나요? 혹시 손질하기 귀찮아서 사과나 포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편리함 뒤에 숨은 대가가 뇌혈관의 건강이라면 과연 그 선택을 계속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 제 환자 중 70세 남성은 매일 아침 생과일 대신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뇌 MRI 검사에서 작은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생과일을 섭취한 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함이 내 뇌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포도, 사과, 베리, 이 과일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잘라내고 짜내고 설탕을 더한 순간 그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뇌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과일은 뇌혈관을 지키는 친구이지만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지방 식단과 함께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커져 뇌혈관을 이중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유지하면서 과일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균형 잡힌 식단에 과일을 포함한 그룹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과일 속 당분이 고지방 음식과 결합해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혈관 내 염증을 가속화했기 때문입니다. 퀘키 디테일. 흥미롭게도 옛날 지중해 지역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샐러드나 채소와 함께 먹었지요. 반대로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긴 했지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 소화된 뒤 한참 뒤에 먹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바로 오늘날 지중해 식단으로 불리며 뇌혈관 질환 예방의 모범이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Scholarly Debate. 그러나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일의 항산화제가 고지방 식단에 해로운 효과를 상쇄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당분과 지방이 결합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더 강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고지방 식단의 해독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의 보완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혹시 삼겹살 구운 뒤 포도주와 과일을 함께 즐기지는 않으시나요? 그 순간은 맛있고 즐겁지만 뇌혈관은 보이지 않게 손상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고기와 함께 과일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긴다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고 뇌혈관 협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고지방 음식을 줄이고 과일은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바꾸자 혈압과 혈류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과일은 뇌혈관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지만 고지방 식단과 함께 할 때는 그 무기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기름기가 적은 식사와 함께 혹은 간식으로 따로 즐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안주 대신 과일을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과일은 뇌혈관 건강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팩터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과 과일 속 과당이 동시에 흡수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중 중성지방이 치솟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고 뇌혈관 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술과 과일의 조합은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퀘르키 디테일, 재미있는 문화적 예도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와인과 딸기를 함께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노인들 사이에서 지방간과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전통이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건강에는 장기적인 대가가 뒤따른 셈입니다. 스콜러리 디바이트.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적포주 한 잔이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코올 자체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과 과일의 조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은 갈리지만 대체적인 합의는 과일은 좋지만 술과 함께할 때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혹시 여러분도 술을 마시니까 과일이라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순간 뇌혈관은 과당과 알코올이라는 두 가지 적에게 동시에 공격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71세 남성은 오랫동안 술안주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MRI 검사에서 미세한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술은 줄이지 않고 과일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더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습관을 교정하고 술을 크게 줄인 뒤에야 혈류 상태가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과일은 뇌혈관을 지키는 훌륭한 친구지만 술과 만나는 순간 그 힘은 사라지고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술자리가 아닌 맑은 정신과 건강한 생활 속에서 즐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 사과베리의 놀라운 힘과 동시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가공식품과 술을 피하느냐, 이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핀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루에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0년 뒤 뇌졸중 발생률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혈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퀘키 디테일 제가 아는 한 75세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병 대신 과일 바구니를 옆에 둔다. 실제로 그분은 고혈압 가족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 점심에는 포도 몇 알,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 특별할 것 없는 습관이지만 그 꾸준함이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스콜러리 디바트, 물론 어떤 학자들은 과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쉽고 부담 없는 것이 바로 과일 섭취 아닐까요? 전문가들도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과일은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냉장고 속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과와 포도를 손에 집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단순히 오늘 하루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과 말걸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모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과일을 약처럼 조금씩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뇌혈관 보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얻어진 경험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도 사과 베리가 뇌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말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신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2번 이상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평균 3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지요. 퀘르키 디테일.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과학적 데이터가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미 이 진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어느 어촌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사과와 산딸기를 매일 조금씩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마을의 80대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과일이 약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이 뇌혈관을 직접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혈압이나 체중 관리 덕분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과일 속 특정 성분들이 직접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회복에도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된 과학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살아오며 체험으로 얻은 어르신들의 지혜일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길이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한 분은 78세인데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를 드십니다. 그는 예전엔 말이 자주 꼬였는데 요즘은 훨씬 또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 검사에서도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데이터와 환자의 체험담이 서로를 확인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논문 속에서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탁 그리고 작은 습관 속에서 증명됩니다.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혈관과 기억을 지켜주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도 사과베리라는 작은 과일이 뇌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붙잡고 뇌경색의 위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과일을 과하게 먹거나 가공식품과 술 고지방 식단과 함께 먹을 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들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매일 한 컵 분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2-3년 더 길다고 보고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역시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퀘르키 디테일 제가 진료했던 한 82세 어르신은 늘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으셨습니다. 그분은 약국은 가기 싫어도 과일 가게는 매일 간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뇌혈관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Scholarly debate. 물론 모든 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과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과일이 뇌혈관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Rhetorical question.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자를 손에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도 몇 알과 사과 한 조각을 드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노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도 꼭 함께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뇌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 한 알, 사과 한 조각, 베리 한 줌.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삶을 새롭게 열어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